오늘 시장을 주도한 대장주와 위든 아래든 꼬리를 달면서 좀 아쉬웠던 꼬리주, 그 종목들에 대한 흐름을 살펴보면서 내일의 전략을 잡아보는 시간이죠. 대장주 앤 꼬리주 창을 통해서 먼저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들이 나왔을까요? 먼저 글로벌 텍스프리, 한스바이오메드, 샤페론 등의 대장주가 나왔고요. 꼬리주로는 우리기술, 럭킷 헬스케어, 그리고 화신 종목들이 나왔네요. 자, 먼저 대장주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우리 글로벌 텍스프리, 이 부분은 월요일 날이었던가요? 우리 김승일 파트너가 이거 꼬리주로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좀 주목을 해보자라고 했는데 여지없이 오늘 대장주로 좀 치고 나오는 모습이 보이는데, 허반수 파트너, 네.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좀 얻으신 거예요? 어떤 거예요? 원래부터 글로벌 텍스프리는 관심 종목군에 있었고요. 아하. 네, 그러다가 이제 유커들의 기환, 결국에는 중국 무비자 관광객들이 들어올 거니까 네. 일종의 호텔 관련주들이 먼저 올랐고요. 그 다음부터 후속주로 올라갈 종목들을 보고 있던 차에 오늘 글로벌 텍스프리가 강한 반등 흐름들이 나왔는데 추가적인 상승 룸이 더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글로벌 텍스프리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텍스 리펀 사후 면세 사업을 하고 있고요. 알리페이나 유니온페이 등 다양한 결제, 환급 수단, 온라인 페이먼트까지도 확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는 29일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국인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진행이 됩니다. 29일이면 코앞으로 다가왔고요. 이런 기대감 때문에 우리나라의 호텔업 관련된 종목들의 1차적인 상승이 나왔고요. 그 다음으로는 실제로 유커들이 들어와서 쇼핑을 하고 쇼핑 환급 쪽에서의 매출, 이익의 증가가 글로벌 텍스프리에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관광객이 증가하고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고 그런 기대감이 선반영으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보시면 V자 반등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60일선은 이제 막 반등하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5일선이 지지선으로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여러분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추가적인 상승을 좀 보시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최소 6,700원 라인은 일단 돌파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보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앞으로도 더 집중해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박지윤 파트너의 한스바이오메드, 오늘 종목별로 상승하는 종목 수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부각된 종목들은 더 큰 힘을 좀 받았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 종목 내일도 대장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제가 월요일부터 말씀드리는 방향을 보면은 거의 뭐 헬스케어라든지 아니면 좀 튀는 종목들, 스토리를 가진 종목들, 이런 서사가 있는 종목들에 좀 집중을 해보셔라. 지금 투자자들의 먹거리가 어느 쪽에 집중되어 있는지 한 방향을 정하자. 뭐 AI 등등, AI 의료, 헬스케어 이렇게 다양한 스토리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 아마 뭐 로켓 헬스케어라든지 아니면 뭐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그리고 뉴로핏 등등 처음에는 뭐 로봇 관련주인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 헬스케어 쪽으로 함께 테마를 이루면서 움직여줄 것 같다, 이런 의견을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한스바이오메드, 그리고 제가 좀 생각을 해본 건데 허만석 대표님께서 다양한 일정들을 함께 곁들여서 또 준비를 해주시거든요. 그런 거 보면 무비자 중국인들 입국하는 것에 맞춰서 또 의료기기라든지 아니면 중국인들이 화장품 그리고 성형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 이런 내용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다 보면은 이슈들을 모아 보면 결국에는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고, 또 이슈화 되는 것들이 또 어떠한 스토리를 만들어서 테마주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본 오늘 대장주는 한스바이오메드고요. 이게 스킨 부스터, 이제 새로운 스킨 부스터를 발표하겠다. 기존 조직에서 다시 한번 사업 중심을 새롭게 개편을 하겠다, 스킨 부스터 영역으로 확대하겠다, 이러한 이슈를 가지고 있었고요. 신제품 출시 기대감과 함께 외국인 기관 매수 수급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 결과 52주 신고가를 새로 쓰면서 지수와는 좀 정반대의 흐름을 보여주었는데요. 제가 이따가 꼬리주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릴 거지만 지금 상당히 일본 구간상 굉장히 많이 올라와준 모습입니다. 후발주로 본다면 제가 함께 체크해드릴 종목들도 있고, 하지만 주봉으로 보게 되면, 차트를 좁혀보게 되면 기존의 상승을 주도해주던 이제 12,500원에서부터 18,000원대까지 좀 가파르게 올라와준 모습인데요.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이번 이슈들, 이벤트들을 지속적으로 바라본다면 2만 원에서 22,000원대까지는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 한 종목을 보기엔 너무 리스크가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대장주를 기점으로 꼬리주까지 이제 같은 흐름으로 갈 수 있는 후발주들 함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한스바이오메드도 계속해서 좀 지켜보자. 물론 단기간의 상승 흐름이 가파르게 나온 건 사실이다. 이렇게 또 정리를 해 주셨네요. 계속해서 김승일 파트너의 샤페론. 자, 이건 오늘 이슈가 좀 나오면서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인데 솔직히 김승일 파트너는 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은 약간 들거든요. 아, 그런가요? 중대형주를 좀 좋아하신 줄 알았는데 샤페론 대장주로 꼽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작년 9월 같은 경우에 샤페론이 아토피 치료제 누겔 기술 이전 이슈로 해서 5,000원까지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1년간 2,000원대까지 눌린 이후 다시 한번 오늘은 탈모 치료제로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전 세계 최초로 원형 탈모 치료제 개발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장 초반에는 한 10% 정도 강세를 유지하다가 갑자기 상한가에 다다르는 그러한 강세를 기록했는데요. 네. 비만과 당뇨병 같은 치료제까지 임상을 꾸준히 밟고 있기 때문에 샤페론은 탈모 치료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약품에서 다국적 제약사들과 함께 제휴를 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력이 수급을 계속적으로 포착하면서 네. 주가 전망이 향후에도 4분기와 내년 초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차트를 잠깐 보시게 되면 샤페론의 강세를 예견할 수 있습니다. 자, 샤페론의 주봉인데요. 누겔 기술 이전 이슈 부각으로 해서 작년 9월에 이렇게 5,000원까지 상회하는 강세를 보였죠. 다수의 임상 진행 중으로 10월 이후에 연말까지 추가 급등 가능성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1차 3,700원, 2차 4,500원 목표가까지 설정 가능해 보이고요. 탈모 치료제 이슈 10조 원 시장 기대감 때문에 3,300원에서 3,700원 정도 단기적으로 추가 상승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꼬리를 달면서 좀 아쉬웠던 꼬리주도 한번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허반석 파트너, 우리 기술을 꼽아 주셨어요. 자, 간밤 이슈, 원전 관련해서 이슈가 좀 나오면서 오늘 시장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부터 시작해서 몇몇 종목들이 상당히 강하게 좀 움직여주는 모습이었는데 역시나 마지막에는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모습이 좀 나왔거든요. 어떻게 좀 보셨을까요? 네, 우리 기술 한미글로벌 어제는 대장주로 우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원전과 관련된 섹터에서의 집중도를 높여가자라는 말씀을 어제까지는 쉽게 드릴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원안위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25일 목요일 내일입니다. 고리 2호기에 계속 사용할 건가 원전 발전소를 아니면 설계 종료, 설계 폐쇄 이렇게 해서 더 이상 원전 발전을 안 할 것이냐 이 두 가지를 결정하게 되는 건데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원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장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이 안에 들어가는 기자재와 관련된 부품들 그리고 기술 기업들의 실적은 기존 그대로 이어갈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반대로 지난번에는 원전 해체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올랐었죠. 설계 종료, 여기서 이제 고리 2호기는 운명을 다했다. 폐쇄하게 된다라고 결정을 하게 된다면 원전 해체 관련된 주, 폐기물 처리 관련된 주, 그리고 사람이 직접 방사능에 노출되지 않고 원전을 안전하게 해체할 수 있는 원전 해체 로봇 기술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 결국엔 그거죠. 원전을 계속 사용해도 원전 관련주의 긍정적 요인, 원전을 해체하고 종료하게 된다면 원전 해체와 관련된 종목들에 있어서의 긍정적 요인. 그렇기 때문에 원전 관련된 섹터들이 지속적으로 반등의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오늘 꼬리를 좀 달았거든요. 내일 어떤 결정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죠. 계속 수명을 연장한다 아니면 해체한다. 이 두 가지의 방향성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 기술이 윗꼬리를 좀 달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 이벤트가 있는 종목들에 있어서는 이 일정 직전의 기대감이 한껏 다다랐을 때 일부는 수익을 챙겨야 된다. 오늘처럼 꼬리가 나올 수 있는 것도 일정 때문이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 원안위 결과에 따라서 변동성이 조금 확대될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셔서 트레이딩에 도움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꼬리주로 한 종목 더 선정을 좀 해주신 것 같더라고요. 네, 한미글로벌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한미글로벌도 마찬가지로 꼬리를 좀 달기는 했는데요. 약간 다른 흐름이기도 합니다. 추가적으로 넥스트레이드에서 반등 흐름들이 좀 나타났는데요. 뭔가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는 느낌도 여기서 포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처럼 차트를 살펴보았을 때에 추세가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조금 열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를 보시고 수급을 보시고 상승에 대한 여력이 남아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신다면 추세를 긋고
이 평행한 선을 그대로 위로 올려보면요. 어디서 저항과 되돌림이 나올 것인가? 중기 되돌림 자리고요. 끝까지 올라가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의 룸이 남아있는데 우리 기술은 반대로 박스권 상단에서 걸렸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내일 일정 때문에 뭔가 방향성과 추가 상승이 나올 종목과 여기서는 되돌림에서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종목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결국 대응이 좀 필요한 섹터가 원전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바로 내일 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지속적인 관심보다는 내일의 분위기를 좀 살펴봐야겠다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신 것 같고요. 이어서 김승일 파트너, 화신을 이제 꼬리주로 좀 들고 오셨는데 자동차 섹터 정말 분통 터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실적이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긍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이 관세,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입을 막아버리고 싶다라는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화신,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화신 같은 경우에 실적,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실적이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대 기아차를 비롯한 자동차 관세 부과율이 일본에 비해서 상당히 메리트가 덜하기 때문에 최근에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저는 그렇게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24년 실적 바닥 이후에 관세율이 4분기 후반에 개선이 된다면 현대차, 기아차를 중심으로 해서 화신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트를 잠깐 보시게 되면 이렇게 화신이 23년 현대 기아차 급반등 시에 1차 밴더사로서 22,000원까지 급등을 했었거든요. 자, 그러나 최근에 급락을 했었죠. 8,000원 이하에서 저점 형성 이후 13,000원과 15,000원까지 충분히 재차 4분기 후반까지 반등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화신 관련해서 잠깐 이야기를 드려봤고요. 박지훈 파트너의 꼬리주 로킷 헬스케어. 근데 이거는 뭐 꼬리주라고 좀 봐야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흐름을 좀 잘 타고 있는데 더 큰 상승 흐름이 안 나와서 아쉽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무래도 지금 시장의 재료도 너무 많고 변동성도 크다 보니까 네. 이 테마 얘기하다가 저 테마 얘기하고 저 테마 얘기하다가 또 다른 테마 얘기하고 하다 보면은 방향을 지키시기에 너무 힘들어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그렇죠. 저는 쭉 한 방향만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헬스기, 그다음 의료 케어, 그다음 또 다양하게 지금 의료 AI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의 스토리를 조금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나 월요일날 제가 대장주로 뉴로핏을 설명을 해드렸어요. 근데 그 뉴로핏 다음에 사이드 디쉬로 제가 두 종목을 소개를 더 해드렸었거든요. 오늘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 두 종목을 아시는 분들은 댓글 참여 많이 해주시면 제가 커피 쿠폰 드리도록 할 거고요. 일단은 오늘 한스바이오메드를 제가 대장주로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뒤에서 로킷 헬스케어랑 뉴로핏이 좀 함께 밀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뒤에서도 힘이 좋았고요. 이 글로벌 인증 호재와 또 AI 의료 기술을 모멘텀으로 함께 장중 내내 강한 모습이었는데요. 스토리는 같아요. 재생의학 그리고 맞춤형 치료라는 스토리로 이름을 올리면서 존재감을 좀 키워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기억할 건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이 하락장 속에서도 스토리가 살아있는 종목들은 꼬리를 흔들면서 따라온다라는 건데요. 이 뉴로핏을부터 보면은 제가 월요일날 설명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종가 2만 원대에 제가 멈칫할 수 있으면 더 상방으로 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은 한스바이오메드가 강했습니다. 그 중간에 같이 설명드렸던 결이 비슷한 종목이 무엇이 있느냐? 로킷 헬스케어와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를 설명해 드렸거든요. 지금 차트 패턴이 지금 똑같이 올라가고 있고 재생의료라는 솔루션, 그 다음 AI 의료라는 모멘텀으로 계속해서 중요한 자리를 밟아주면서 상승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며칠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더라도요. 이 로킷 헬스케어는 2만 원대에서 2만 2천 원대까지 스토리가 계속 지속이 된다면 상승할 수 있는 방향이고 흔들리게 된다면 이 18,000원대를 지켜주는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전체적인 장에서 3빌리언도 의료 AI 관련된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스토리를 만들면서 후발주들이 확대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의료 AI 그리고 또 어제 배웠던 셀버스 AI라든지 마음 AI라든지 이런 AI 솔루션에 관련된 방향이 전체적으로 스토리를 붙이면서 모여가고 있기 때문에 이 스토리 한번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로킷 헬스케어, 로킷하고 좀 주가 흐름이 빵 하고 떠가는 모습인데 뉴로핏도 잠깐 이야기를 좀 해주셨거든요. 우리가 이제 월요일 날 장 시작했을 때 대장주 N 꼬리주에서 다뤄드렸던 뉴로핏, 그 종목도 정말 신나게 좀 달려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꼬리주로
IT센 글로벌 금 이야기 해 주었던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허반석 파트너의 바로 그 종목 오늘 시원한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 그 종목도 잠시 뒤에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장주엔 꼬리주까지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자, 오늘 시장에서 핫했던 이슈들 내일도 수급이나 돈이 들어올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파트너들에게 질문하고 답을 들으면서 전략을 세워보는 인사이트 Q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오늘 뉴스 보면서 중국 AI 관련된 뉴스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중국 뭐든 좀 잘 만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중국 AI 관련해서 딥시크 사태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한국 기업의 득일까라는 질문, 과연 어떤 답을 주셨을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분의 답 어떻게 나왔을까요? 예스와 노로 정해 주셨습니다. 예스, 노, 예스. 뭐 어제부터 한 분씩은 조금 다른 대답을 주는 것 같긴 합니다. 먼저 노 의견을 주신 알짜만 골라 먹는 미식가 박지은 파트너. 네, 저는 일단은 반반 긍정과 부정의 요인을 함께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중국발 투자가 확대가 되면요. 단기로는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알리바바에서 칩 발표를 했고 또 대규모 투자 소식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 기술주가 급등을 하겠죠. 근데 단기적으로는 이 글로벌 AI 투자 심리를 자극하게 되는데요. 이 자극이 한국 AI 반도체 이런 쪽에도 단기적으로는 훈풍을 불어넣어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모멘텀이 지속된다면 미국의 견제는 좀 더 강해질 겁니다. AI 칩이라든지 데이터 센터 장비는 이 미국이 통제하는 영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중국 AI 돌격은 결국 미국 규제와 충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막을 수는 없다. 한국 기업이 이제 중간 공급자로 활용이 될 수는 있겠지만 불확실성도 그만큼 커진다라는 의견이고요. 한국 기회 분야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가 이전에 딥시크 수혜주라든지 이런 모멘텀으로 테마들이 움직였을 때 집중을 받던 종목들은 거의 대부분 어제 다뤘던 소프트웨어 AI 관련된 뭐 셀바스 AI라든지 뭐 MK전자, 뭐 GRT 이런 반도체 종목들이 함께 반사수혜로 작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관점으로는 예스, 하지만 장기 관점으로 본다면 노라는 답변을 드리려고 정리해봤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김승일 파트너는 예스, 득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 역시도 미중 간에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면 우리나라 과연 득이 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마련이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득된다라고 해주셨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럴까요? 네, 맞습니다. 당연히 AI 대세는 중국의 그러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대세를 거스를 수 없다. 이런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챗GPT를 능가하려고 하는 그런 딥시크의 출현이 엔비디아나 미국 주식들을 급락을 시켰지만 결국은 다시 회복하고 고점을 다시 높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중국의 산업이 양적인 면에서는 큰 규모이지만 디테일이 부족하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2%, 5% 정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중국 견제가 앞으로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직접적인 효과보다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긍정적인 면에서 파이를 키우는 전략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누구든 살면서 라인을 잘 타야 된다라는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허반석 파트너. 네. 이번에 우리도 이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라인을 좀 잘 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득이 된다, 예스라고 해주셨는데 어떤 부분 추가적으로 하실 얘기 어떤 부분일까요? 저는 심리적인 관점과 산업적인 관점 두 가지로 나눠봤는데요. 네. 심리적으로는 인공지능과 AI에 대한 뭔가 이야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시장의 관심이 이쪽으로 쏠리게 되겠죠. 그럼 그 안에서 투자자들의 수급도 이 안에서 돌게 된다. 그러면 트레이딩 기회가 잦아질 수 있다라는 포인트를 하나 잡고 싶습니다. 시장에 관심이 있는 곳에 돈, 수급이 모인다. 그러면 그 안에 기회가 많아진다라는 관점이고요. 또 하나는 산업적으로는 AI 산업이 발전한다라고 한다면 그곳이 한국이든 중국이든 미국이든 결국엔 HBM, DRAM, 메모리, 부품, 전력, 데이터 센터 수요가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필연적으로 한국 기업들의 낙수 효과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HBM, DRAM, NAND,
냉각, 데이터 센터, 전력기기, 배전, 소부장, 패키징, 후공정까지 그 안에서 기술력이 있고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 안에서는 추가적인 매출 확대 포인트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긍정 요인으로 이 부분 예스 의견을 드렸고요. 관련주로 실적이 좀 기반이 되는 종목들 몇 가지만 살펴보면요. 유니캐스트, ISTE, 제일일렉트릭 이쪽을 하나하나씩 여러분들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섹터 부분을 랩하듯이 빠르게 이야기해 주셔가지고 네. 못 들으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조금 천천히 집중해서 섹터를 한번 쫙 읊어주고 나는 이 중에서 이걸 집중적으로 보고 있다 하나만 픽한다면요. 유니캐스트 보시죠. 유니테스트. 네. 그리고 섹터도 다시 한번 쭉 읊어주시죠. 전부 다예요. HBM, DRAM, 낸드, 소부장, 패키징, 후공정, 냉각, 전력기기인데 여러 곳이 있기 때문에 실체가 있는 기업들, 실적이 있는 기업들 좀 보시면 되겠고요. 전력 이쪽에서는 제일일렉트릭 좀 보시고 반도체 쪽에서는 유니캐스트 쪽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김승일 파트너님. 이거 잘 듣고 있는지 나중에 한번 따라해보라고 얘기를 할 거니까 다른 분 얘기할 때도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섹터 부분 여러분들 다 잘 들어보셨죠? 꼭 한번 확인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인사이트 Q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이야기는 아니에요. 오늘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 좀 나왔어요. 거의 대부분 바이오, 2차 전지, 로봇 등 종목들이 담겨 있었는데 자, 이번을 조금 기회로 삼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섹터에 좀 집중을 해야 될까 물어봤고요. 바로 한번 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 바이오와 로봇에 집중하자, 식 AI 보안 집중하자, 창 알테오젠에 집중하자. 확실하게 종목을 딱 하고 짚어주셨네요. 자, 먼저 우리 박지훈 파트너 계속해서 AI 보안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의료 관련된 부분들도 지켜보자 이렇게 또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계속 한 방향으로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결국에 저희 파트너님들의 의견을 다 종합해서 모아봐도 다양하게 한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한 곳에 집중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이 계속 흔들리잖아요. 한쪽만 계속 가는 것도 아니고 이쪽이 가면 저쪽이 소외될 수도 있고 또 갑자기 밑에 있던 종목들이 급등할 수도 있고 계속 시장 돌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흔들리는 과정에서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팔면 올라간다. 그 다음 또 올라가는데 못 샀다라는 후회들만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종목들을 집중받고 있는지 방향을 잘 지키신다면 이번 흔들림도 무사하게 넘어가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알려드리던 헬스케어, 의류가 아니라 의료. 자, 의료 그다음에 보안까지 어떻게 보면 AI로 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가 개발되고 그다음 AI의 사용 영역이 계속해서 많아질수록 보안이 또 문제가 되고요. 데이터도 문제가 되고요. 그 데이터는 또 의료로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확대 범위가 결국에는 AI 하나라는 집단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봤었던 로키트 헬스케어, 그다음 뉴로핀, 3빌리언 이렇게 의료 AI 종목들 중에 스토리가 있는 테마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계속 체크를 하던 사이버원이라든지 한싹, 센즈랩, 모니터랩 결국에는 작년에 데이터 센터 관련된 종목들로 크게 상승을 했던 종목들입니다. 지금 사이버 보안 해킹과 함께 이런 데이터 센터 관련된 데이터 종목들이 뉴스를 내고 있는 만큼 다양하게 함께 묶어서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구간으로 흔들리지 않고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2차 전지 종목들 중에서도 선별적으로 좀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흐름이 좋았던 아이들 놓치지 말고 계속해서 한 방향으로 꾸준하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박지훈 파트너도 중간에 이야기하다 보면 조금 빨라지는 종목들 얘기할 때는 조금 짚어서 얘기를 해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승일 파트너 다 들으셨어요?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거짓말 같은데 어떤 종목 좀 주의 깊게 들으셨어요? 아무래도 로봇 관련한 그 종목들이 눈에 들어왔고요. 네. AI나 바이오가 사실 상당히 중요한 섹터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유념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택한 종목은 바로 바이오 중에 대장 코스닥 1등 알테오전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테오젠은 제가 첫날 대장주로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알테오젠이 키트루다
SC 허가를 획득한 이후에 향후 시총 1위주로서 코스닥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러한 섹터임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목들을 위주로 해서 시총 상위주 10개 중에 4개 종목이 바이오 종목이기 때문에 알테오젠만 잘 가준다면 리딩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알테오젠 차트를 잠깐 보시게 되면 네. 이렇습니다. 알테오젠의 일봉을 잠깐 보시면 고점에서 15.3% 정도 반락을 했는데요. 외국인은 소량이긴 하지만 오늘 1000주 가깝게 순매수를 기록하면서 알테오젠 반락에도 불구하고 상승세에 안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키트루다 SC 효과로 10월 이후에 재부각되면서 다시 한번 올라갈 텐데요. 42만 원과 45만 원 매수 유망한 레인지이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 리딩과 함께 알테오젠의 주목을 받는 이유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알테오젠 힘을 좀 더 낼 수 있게끔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허반석 파트너 역시나 바이오 로봇. 근데 우리가 코스닥 시총 상위주 보면 이것 빼면 할 얘기가 별로 없을 것 같긴 합니다. 네, 바이오 로봇 중에서 어떤 종목을 좀 집중해야 되는지 그 부분만 좀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제약바이오랑 헬스케어는 하나의 덩어리로 좀 묶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로봇인데요. 이 안에서 이제 여러분들 뭐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보로노이, 알보리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헬스케어 쪽이랑 이제 일정 모멘텀을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종목을 알보리 말씀을 드리고 한국 PIM 말씀드리고 글로벌 텍스프리, 한국 화장품 이렇게까지 좀 이어가고 싶은데요. 가장 중요한 이벤트라고 한다면 결국엔 에이펙 2025거든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시진핑 주석이 방한을 한다. 트럼프랑 만난다.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난다. 이런 이야기에 대한 일정 모멘텀까지 있는데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이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사실 대외적으로는 금리 인하에 대한 사이클이 아직 남아있고 대내적으로는 증시 부양에 대한 정책 의지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한 수급이 끊어지지 않은 종목들에 대해서는 매수 기회로 보시고 시총 상위 탄탄한 종목들은 조정 시 추석 전이라도 매수 기회로 활용해 볼 수 있다. 앞서 말씀드린 종목 알보리, 한국 PIM, 글로벌 텍스프리, 한국 화장품 강조드리겠습니다.